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에, 오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수르와 그 다음에 태평양 동맹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그 다음에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지역 통합과의 비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메르코수르인데요. 메르카도 코문 델 술 남미 공동시장 1991년에 창설이 됐습니다. 남미 지역을 아우르는 경제 공동체입니다. 원래 창설 회원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베네수엘라가 정회원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당초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했죠. 그렇게 해서 출발했는데 베네수엘라 등 회원국의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서 보호무역으로 그 기조가 바뀌었어요. 또 경제협력보다는 정치적 유대를 앞세우면서 정작 경제블록의 역할 그리고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2013년도에 차베스가 사망을 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정치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으면서 내부 결속력이 크게 약화됐습니다. 예컨대 2014년에 아르헨티나가 브라질산 제품에 사전 수입 허가제를 엄격하게 적용했어요. 그러자 브라질도 아르헨티나 제품에 대한 통관 검사를 강화해서 맞대응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내부 결속력도 약화되고 또 보호무역 그 기조가 강화되는 그런 식으로 발전이 왔습니다. 그 결과 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 교역이 2013년도에 360억 달러에서 2014년도에는 284억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이 블록 내부의 의견 일치가 어렵다 보니까 여개 국가와의 통상도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EU와 FTA가요 1999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타결이 됐습니다. 타결은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이 4개 국가의 비준을 받아야 됩니다. 상당히 비준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어요. 브라질에 지금 이제 구구파 정권이 들어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는 또 페론 당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과연 이 EU와 FTA라는 게 결국 여개국가하고 경쟁을 의미하는데 자국 산업의 경쟁력 상실을 우려한 이 나라들이 과연 찬성할 것이냐 아니면 비준에 반대할 것이냐 이것이 상당한 그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메르코수르는 각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제3국과 FTA를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EU하고 FTA가 제대로 발효가 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남미 공동시장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르코수르가 준 정치동맹으로 변질이 되고 또 보호주의가 강화됨에 따라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이때 바로 북부 지역에서 태평양 동맹이라는 이름의 보다 진보적인 경제 블록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중남미는
남미 공동시장과 태평양 동맹이 이게 경쟁하는 그런 체제로 됐습니다. 따라서 메르코수르로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그 영향력은 점차 감소될 것이다 하는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PPT 자료를 보면요. 그래서 제가 남미 공동시장 91년도에 설립이 됐다고 그러고 90년대 이후 4개국 중심으로 창설이 됐다. 근데 요약하자면 국가별 정치적 이견, 분쟁 발생 등으로 해서 잦은 탈퇴 및 재가입이 이루어졌다. 또 역내 주도권 확보에 의한 신경제블록 창설 경쟁이 있었다. 또 이익의 불균등한 분배 등으로 인해서 효과적 운영이 저해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태평양 동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안사 델 파시피코 태평양 동맹 2012년 5월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 태평양 연안 4개국 대통령이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태평양 동맹이라는 경제블록이 탄생이 됐죠. 이 경제블록은 자유무역, 경제통합, 그리고 경제교역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동맹의 4개 회원국, 즉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페루를 일컬어서 태평양의 4마리 퓨마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태평양 동맹국의 총 인구는 2억 명이 넘고요. GDP는 2조 달러에 이릅니다. 대략 라틴 아메리카 전체의 35%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태평양 동맹의 활동이 활발해지니까 중미에 있는 강소국인 코스타리카도 적극적으로 합류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메르코수르가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으로 해서 활력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태평양 동맹은 반대로 개방 경제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주 영향력 있는 경제 통합 체제로서의 위상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동맹국 사이에서는 전체 상품 교역 중에 약 92%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하였고요. 2020년까지 100% 무관세 교역을 실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또 태평양 동맹은 자본시장 통합까지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역내 공동 주식시장을 창설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 결과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전체 외국인 투자의 40% 이상이 바로 태평양 국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태평양 동맹은요, 세계 경제의 중심축인 아시아 국가의 교역에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동맹국 모두가 한중일 3국과 FTA를 체결했거나 체결할 예정으로 있어요. 또 아세안, 인도와의 FTA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태평양 동맹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교역, 투자,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메르코수르에 필적하는 경제 동맹체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양 블록, 메르코수르와 태평양 동맹 간 큰 틀에서 FTA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서 태평양 동맹과 메르코수르가 통합해서
거대한 단일 경제 블록으로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저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페루에서 대사를 지냈습니다. 대사를 지내는 동안 태평양 동맹이 개방 경제를 지향을 하고 특히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을 감안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태평양 동맹에 한국이 observer로 가입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현재 한국은 태평양 동맹의 observer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PPT 자료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태평양 동맹의 주요 목적이 상품, 서비스, 자본,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촉진과 지역 통화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태평양 동맹은 세계 8위의 규모의 시장이고 아세안에 필적하는 중남미 경제 통합체로 볼 수가 있다. 말씀드린 대로 브라질 주도의 남미 공동시장과 영내 주도권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세안 경제 공동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의 비교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세안 경제 공동체는 2015년도에 출범했어요. 그래서 공동시장의 성격인데 이 아세안 경제 공동체는 바로 영내 통합이 크게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세안 웨이는 뭐냐면 아세안이 동북아 3국, 한국, 중국, 일본, 또 동아시아 전역의 경제협력을 주도를 하는데 아세안 웨이로 하겠다.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하겠다. 즉 영어로는 Centrality of ASEAN Multilateralism, 즉 아시안 다자주의의 아세안이 중심이 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세안 플러스 3 처리가 있고 동아시아 정상회의도 출범을 하게 됩니다. 제가 중남미와 아시아 태평양 통합에서 비교를 하면요. 중남미는 영내 무역량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통합은 동아시아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무역협정은 확대하지만 비관세 장벽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 다음에 무역이나 투자에 거점 국가가 부재한다. 아시아는 중국, 유럽은 통일, 이런 그 거점 국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남미는 확실히 브라질이다 하는 거점 국가가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남미 공동시장 등 주요 기구들은 영내 자유무역에 치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FTA는 소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죠. 겁을 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에 국가하고 경쟁에 겁을 내는 거예요. 또 미국 주도의 미주 자유무역지대 FTA도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맞으면 허브 앤 스포크스, 스펠이 잘못된 허브 앤 스포크스 어프로치, 중심이 있고 살들이 있어요. 중심이 뭐냐? 1990년대는 일본이 투자 무역의 중심이었어요. 2000년대 이후는 중국이 허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스포크스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남미는 아직 그러한 그 중심 플레이어가 없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회원국 간의 개발 격차가 통합의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개방형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라오스, 캄보디아는 최빈 개도국이죠. 그래서 이런 개발 격차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도
앞으로 통합에 상당한 장애가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자본, 외국 직접 투자 관련해서는 아태 지역은 제조업 분야의 자본 투자가 많다. 중남미 지역은 역시 지하자원이 풍부하니까 자원개발 분야에 FDI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